지난 주말 뉴욕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오면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 지연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행길에 올랐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이민 단속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급습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공공장소에서 실시하는 불시 단속도 증가했습니다. 법원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시행을 막으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를 기각시켰습니다. 연방 정부는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독감 감염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새 감염자 수가 38%나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무려 63%나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행사가 올해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밤중 볼드롭이 2차례 진행되고 1톤에 달하는 성조기 색상 종이 꽃가루가 타임스스퀘어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오면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 지연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행길에 올랐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뉴욕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의 영향으로 주말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말 연휴를 맞아 장거리 여행에 나섰던 항공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10,000건이 지연됐으며 운항 취소는 1,056편에 달했습니다. 뉴욕 등 동북부 지역은 전날에도 폭설 때문에 항공편 8,500여 건이 지연됐으며 1,700여 건의 운항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항공편 차질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 뉴아크 공항 등 뉴욕시 일대 3대 공항에 집중됐습니다. 동북부 전역의 도로교통 이용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다수의 도로에 상업용 차량 통행 제한 조처를 내렸고 뉴욕주는 여행객들에게 모바일 앱을 사용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폭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매사추세츠주의 많은 지역엔 눈폭풍 경보와 겨울철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적설량이 가장 많은 곳은 뉴욕주 산간 도시인 피니시아로 1피트가 넘는 눈이 왔습니다. 뉴욕시는 센트럴파크 기준 약 3.4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해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이민 단속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민자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주거지나 직장을 급습하는 경우도 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실시하는 불시 단속도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ICE의 단속 방식이 바뀌면서 공공장소 불시 단속을 위한 현장 체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ICE는 지난 9월에만 약 17,500명을 체포했으며 10월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이후 월별 최대치로 이전 최고 기록은 2023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11,500명이었습니다. 현재 ICE는 트럼프 1기 때보다 주간 체포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력 범죄자 등 최악의 범죄자에 집중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DHS는 ICE에 체포된 이민자의 70%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며 일부는 본국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현장 체포된 이민자의 60% 이상은 범죄 전과나 기소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도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ICE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7만 9천 명 중 거의 절반이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전력도 25%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전직 DHS 관계자들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체포되는 이런 상황이 추방 실적을 늘리려는 백악관의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ICE가 범죄 기록이 없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사람들도 대거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직 ICE 비서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시행을 막으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를 기각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르다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 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주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청자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 등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호컬 뉴욕 주지사 등이 미국 시민보다 불체자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해당 주 법엔 연방 이민 당국이 불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즉시 알려야 하는 이른바 팁 오프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 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법과 이를 시행하는 연방 당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위헌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이민 단속이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지만 법원의 역할은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원고가 제기한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어제 ABC 뉴스 디스위크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는다면이란 사회자 질문을 끊고 만약이 아니라 되찾을 때라고 정정하며 하원 선거 승리를 사실상 전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이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 구도는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4석으로 공화당이 5석 차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3석 이상 가져올 경우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선거대책위원회는 현재 공화당 의석 중 총 40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생활비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민주당은 중간선거 결과를 낙관하는 기류입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구도는 사실상 의회를 없애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화당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사봉을 잡는 순간 그 상황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지만 역사는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부 뉴저지 해몬톤의 공항 상공에서 헬리콥터 2대가 공중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NTSB는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틀랜틱 카운티 해몬톤 경찰서장은 어제 오전 11시 25분께 항공기 충돌 사고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엔 헬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가 추락한 사고 헬기 2대 가운데 한 대에서 발생한 거센 불길을 끄고 결국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가 해몬톤 시립공항 상공에서 엔스트롬 F-28A 헬기와 엔스트롬 280C 헬기가 공중 충돌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헬기엔 각각 조종사 1명씩만 타고 있었고 다른 탑승객은 없었습니다. 조종사 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해몬톤은 뉴저지 남부 아틀랜틱 카운티에 속한 인구 15,000명의 수도시입니다. 기상청은 충돌 사고 당시 현장 일대의 기상 상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였지만 바람은 잔잔하고 시야도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NTSB는 이번 사건을 맡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주 독감 감염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새 감염자 수가 38%나 증가했고 입원 환자는 무려 63%나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주보건국은 27일 지난주 일주일간 준에 확인된 독감 감염자는 71,123명으로 전주 대비 3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4년 독감 신고 의무화 이후 병원 및 실험실 등 검사 기관을 통해 확인된 가장 많은 감염자의 숫자입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숫자는 3,666명으로 전주 2,251명과 비교해 무려 63% 급증했습니다. 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독감 감염 확진자는 총 18만 9,312명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장은 이달 초 주 전역에 독감 유행을 알리고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나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감 증상이 있는 경우 직장이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연말연시 모임 여파로 인해 내년 1월 초까지 환자 발생 추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가 SNS의 중독성 강한 기능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처럼 유해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업계는 경고문 부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6일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기반 피드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춘 SNS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정신건강 유해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경고문을 담배갑의 암 유발 경고나 플라스틱 포장지의 질식 위험 경고에 비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용자가 처음 접속할 때와 이후 일정 시간 사용을 지속할 때마다 경고문을 화면에 띄워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경고문을 단순히 클릭해 무시하거나 건너뛰지 못하도록 설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뉴욕주 검찰총장은 위반 건수당 최대 $5,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입법은 연방보건복지부가 지난해 SNS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강력히 권고한 이후 주 정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긴 대표적 사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러한 경고문 부착 의무가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행사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120년이 넘는 볼드롭 역사상 처음으로 한밤중 볼드롭이 2차례 진행되고 1톤에 달하는 성조기 색상 종이 꽃가루가 타임스스퀘어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올해 새해 전야 행사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 2026년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ABC 방송이 주관하는 공식 무대에선 엘라니스 모리셋, 캐샤, TLC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수십만 명의 관람객과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함께 카운트다운을 즐길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컨스텔레이션 볼도 관심을 끕니다. 직경 약 3.7m, 무게 12,350파운드에 달하는 이 볼은 수만 개의 LED 전구와 아일랜드 명품 워터포드 크리스털로 장식된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자정 2026년을 맞는 첫 번째 볼드롭이 진행된 뒤 12시 4분엔 두 번째 볼드롭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드롭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퍼포먼스로 볼은 붉은색, 흰색, 파란색으로 점등되고 숫자 250이 새겨진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이와 함께 1톤에 달하는 성조기 색상 종이 꽃가루가 타임스스퀘어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7월 3일 독립기념일 전야에는 새해가 아닌 날짜론 처음으로 타임스스퀘어 볼드롭이 다시 한번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DHS가 지난 26일부터 공항과 육상, 해상 국경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DHS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해 입출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문과 홍채 정보까지 수집해 기존 여행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또 과거 심사 기준의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19개 국가 출신의 영주권 발급 및 유지 사례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향후 3에서 5년에 걸쳐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심사 지침은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민자란 이유로 상업용 운전면허를 대거 박탈당한 트럭 운전사들이 캘리포니아 DMV를 상대로 상업 운전면허 2만 1000건의 취소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압박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적법 절차를 위반해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당초 17,000명의 운전사를 면허 취소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대상 인원이 2만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 정부는 운전면허 만료일이 체류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이 gmail.com으로 끝나는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 이름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이전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계속해서 받은 편지함에 도착하고 구글 드라이브, 지도, 유튜브 등 서비스 로그인 시에도 기존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사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수동으로 전송해야 했습니다. CNBC는 구글이 고등학교 때 사용하던 민망한 이메일 주소를 여전히 사용 중인 이용자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개했다며 오랫동안 요청이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패터슨에 위치한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레지오넬라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4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는 세균으로 중증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뉴저지주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병원 내 상수도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문제가 된 구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228명에게 잠재적 감염 위험을 알리기 위해 개별 연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대변인은 현재 추가로 조사 중인 레지오넬라 감염 사례는 없으며 최근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현재 병원 급수 시스템은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